반갑습니다. 그 법령 상강입니다. 상강은 그 3단 비교 2로 잡았습니다. 10조부터 다시 언급을 할 겁니다. 20페이지입니다. 교재는 20페이지입니다. 일단 앞에 말씀대로 위임을 받아가지고 법률, 시행령, 시행구칙, 고시까지 간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고시까지 배워야 됩니다. 이 고시까지 배워야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다시 보면 처음에 이제 법률은 아까 말씀대로 1. 목적, 2. 정의, 그리고 5조 기본계획 5년, 그리고 9조 유통 자문위원회가 있죠. 유통위원회. 그리고 지금 10조 위판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판장을 하면서 시행구칙, 업무구정 12개, 22개, 그리고 업무관리구정이죠. 운영관리계획서, 관리계획서 8개. 물론 5조입니다. 구칙 4와 5조인데 결국은 이것이 경매 실무로 빠져나간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서 10조 위판장을 시작을 다시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구칙 4조와 업무구정과 5조 운영관리 계획이 경매 실무에서 가장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위판장 개설구역은 의왕 같은 데다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개설자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까지 하다가 이제 말았죠. 의무는 일단 위생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되어져. 그래서 산지 중도메인 지정과 산지 경매사 임면 등이 법에 구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물 품질 항상 국외화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산지 중도메인의 거래 촉진 지원을 가능하게끔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3조 2항입니다. 13조 2항의 법률에 그러면 모든 수산물을 수탁하면은 다 하느냐? 아니다 하는 거죠. 수탁 거부도 되고 예도 있다. 그리고 또 매매 장소도 의왕이나 뭐 항만 또 시설 지역 등에 하겠지만 그 매매 장소를 제한하는 게 있습니다. 매매 장소 제한은 뱀장어입니다. 13조 2 뱀장어 이것만 찍으면 됩니다. 치어는 아니고요. 뱀장어는 국가에서 지정하는 곳만 해야 됩니다.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그것이 그 시행구칙에 들어가 있죠. 구칙으로 뱀장어 이렇게 보면 됩니다. 구칙에서 뱀장어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생관리 기준, 위생적으로 관리해야만이 세균이나 식중독에 걸리지 않겠죠. 먹는 사람들이. 위생관리 기준에서는 식품의약품 안전처장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또 시행령입니다. 위판장의 시설 기준을 할 때 협의는 대상이 누구냐? 해수부 장관, 관세청장, 기획부 장관, 식품의약품 안전처장, 그리고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답입니다. 이런 식으로 기출이 될 것이고, 그리고 산지 중도민의 지정, 위판장 개설자는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할 때는 무조건 누구나 김용의 지정, 김용의 친구 지정 할 수가 없겠죠. 요건이 있을 겁니다. 넘어갑니다. 요건을 보면은 서로에도 있겠지만 일단 산지 중도메인은 산지 중도메인 지정을 하죠. 지정 조건은 요건이 있겠죠. 14조죠. 지금 14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깊이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이나 비성년 후계인. 파산 잘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비성년 후계인. 처음 들어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옛날에는 정신 이상자라 보면 되는데 법원에서 선고받으면은 정신 이상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비한정 후계인은 가능하다. 답은 비한정 후계인은 가능. 오케이. 파산자나 비성년 후계인 안 됩니다. 그리고 권고 이상 이 법에 따라 위반해 가지고 권고 이상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거나 면제되지 않는 사람 안 됩니다. 산지 중도매인의 지정을 받아 가지고 취소가 되고 나서 2년이 되지 않은 사람 역시 중도매인 지정이 안 됩니다. 그리고 개설자의 주주 임직원으로서 해당 위판 개설자의 업무와 경합되는 산지 중도매인은 또 아니 됩니다. 임원 중 1호에서 4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역시 안 됩니다. 최저 거래 금액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도 역시 안 되고, 그 외에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사람 역시 산지 중도매인 지정이 못합니다. 자, 그 정도만 하고요. 그리고 산지 중도매인은 5항입니다. 유효기간이 5년, 10년입니다. 자, 이것도 5년에서 10년. 법인이 아닌 경우는 3년에서 10년이라는 것을 한번 머리에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이 아닌 산지 중도매인은 유효기간을 3년에서 10년으로 설정할 수 있다. 자, 이 정도만 하고요. 시행구치까지는 깊이 안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매매 참가인의 신고입니다. 매매 참가인 신고 15조. 매매 참가인입니다. 신고. 이 신고는 시행구칙에 정합니다. 해수부 영에 따랐으니까. 그래서 시행구칙 구조가 있습니다. 구조. 산지 매매 참가인의 신고 절차 등이 있겠죠. 구칙에. 자,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류도 이어야 되고 등등 뭐 이력서라든지 잔액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자, 산지 경매사입니다. 자, 산지 경매사의 인면입니다. 인면. 자, 인면입니다. 16조 인면. 그리고 업무가 4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개설자는 임명도 하고 면직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는 파산자는 가능합니다. 산지는 파산자, 파산자, 오케이. 나머지는 비성년, 비한정 후계인 안 됩니다. 자, 그 정도 하고, 그리고 시행구칙에 따르면은 16조 인면은 연간 거래 물량에 따라서, 연간 거래 물량입니다. 가격이 아닙니다. 물량에 따라서 업무 구정으로 정하는데 보통 1명 이상을 둬야 됩니다. 1명 이상 두고, 그리고 산지 경매사를 임면할 경우에는, 임면과 면직을 한 경우에는 그날로부터 15일 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지 않아도 가태료는 없습니다. 가태료가 없지만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법에 수산부로 경매사, 정가부로 경매사는
거래 물량에 따라서 연간 거래 물량에 따라서 2인 이상을 임명합니다. 그는 임명이 아니고 임명입니다. 그리고 30일 내에 통보가 아니고 신고를 합니다. 통보와 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법상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부과됩니다. 1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이 아닙니다. 100만 원. 나중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산지 경매사는 파산자는 가능하고 비성년 후계인, 비한정 후계인은 안 된다. 그리고 법에 따라서 형법 적용이 됐으면 집행이 면제된 후 2년 동안 역시 임면이 안 된다. 그리고 권고 이상 행을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선고유예를 받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도 안 됩니다. 그리고 산지 중도면이나 그 임원 역시 안 된다. 이 정도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정도만 보고 사항을 검토하겠습니다. 사항을 검토하면은 산지 경매사의 업무입니다. 업무. 4가지입니다. 이 4가지인데 이 4가지는 수산부로 경매사와 업무와 이 4가지를 지금 보면은 농수산물 안정가격안정법 가격안정법 농수산물 가격안정법에 따라서는 수산부로입니다. 수산부로 경매사와 업무가 다릅니다. 여기는 3가지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4가지가 정가와 수의 매매 가격 협의가 가능합니다. 이게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토로 구증이 다 있고요. 가토로 구증은 수산부로 경매사와 산지 경매사 가토로 구증은 동일합니다만 정가 수의 매매 등의 가격 협의를 한다는 것이 산지 경매사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경매사는 경매 우선순위 결정합니다. 중도매인이 또는 매매 참가인이 등이 들어오면 가장 높은 가격을 입찰한 사람한테 응찰가 높은 사람한테 닥차를 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가격평가를 하고요. 가격평가를 하는 것이 경매 실무에서 질적평가, 양적평가를 하는 겁니다. 양적평가는 외부 포장 그리고 수산물 모양새 이런 것이 외부 포장이죠. 질적은요. 그 안에 수분이 얼마 있고 그리고 비타민이 얼마 있고 뭐 이런 거 평가를 할 수 있다. 이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 정도 하기 위해서는 정밀 검사를 해봐야겠지만 질적평가 어떤 지역에 가면은 미네랄이 많아가지고 질적으로 맛이 좋다. 이런 것이 질적평가겠죠. 그런 정보 수집을 하는 사람도 역시 경매사다. 그것은 경매 실무에서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경락자 결정도 역시 나중에 김원지 박사가 그때 경매 실무할 때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17조 산지 경매사의 자격시험 지금 현재로 2년이지만 앞으로는 1년마다 가능할 겁니다. 지금 해수부 산하에 있는 국립수산품질관리원에서 하겠지만 매년 시행을 한다면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위탁받아서 하겠죠. 그리고 시험 구치계를 보면은 자격시험의 실시 방법 우리가 시험을 보죠. 1차는 가락 없이 평균 60점, 가락은 40점 이하. 40점 이상 되고 평균 60점이니까 4, 6, 24, 240점 이상 받으면 합격합니다. 1차. 1차가 되고 나면은 2차 모의경매 실시를 합니다. 모의경매 첫 시간에 제가 전자식 2개, 수시식 2개를 했겠죠. 나중에 김원지 박사가 실기할 때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시행구칙 28조 권한의 위탁, 위임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법률 18조 25페이지입니다. 위판장의 수산물 수탁 판매 원칙. 자, 생산자 생산, 유통, 소비를 가는데 일단 위판장에는 물건을 넘겨줘야 위탁, 그러니까 생산자가 위탁, 매매 참가인, 그리고 실수요자, 유통, 산지 유통인. 여기가 보면은 용어에서 산지 유통인이란 말이 별로 없는데, 산지 유통인은 있잖아요. 농수산물 가격안정법에서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산지에서 가가지고 모아서 판매할 수 있는 위판장에 갖다 주는 사람을 산지, 우리도 있는데 산지 중도민, 5, 6, 매매 참가, 산지 경매사. 여기서는 지금 유통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산지 유통인이 없습니다. 없고 농수산물 가격 안정법이 있는데, 이 산지 유통인은 유통가격안정법에 개설자에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해가지고 현장에 가서 모아서 시장에 또는 산지 위판장에 납품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산자가 하든 산지 유통인이 하든 위탁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위판장은 수탁을 받았죠. 수탁이죠. 수탁 받은 입장에서 수탁 판매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겁니다. 원칙이니까 원칙 외에는 예가 있겠죠. 그거는 다음 문제고, 일단 원칙은 수탁이다. 그것부터 먼저 감을 익혀 주시기 바랍니다. 18조 보면은 위판장 개설자는 도매하는 수산물을 출하자가 생산자인지 산지 유통인인지는 몰라도 그 출하자로부터 위탁을 받아야 한다. 위탁을 받는다. 그러면은 산지 위판장 입장에서는요, 수탁받은 거죠. 한다. 다만 수산물의 가격 안정 등 해수부 영에 따라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직접 산지 위판장이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다. 그 외가 수탁 판매의 외가 구칙 11조입니다. 수탁 판매 예외. 이것도 역시 한 문제가 나오겠죠. 제가 저거 적는 거는 한 문제가 나온다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억울로 많죠, 이거 보면. 구칙 11조 1항. 다음 하나를 말한다. 1호, 2호, 3호, 4호. 4호가 있네, 그죠? 1, 2, 3, 4호. 딱 시험 넣기 좋죠. 그 다음에 얘는요, 수산물을 매수 도매한 경우는 3년간 보관한다. 또 시험 넣기 좋죠. 숫자니까 3년. 1, 2, 3, 4 이렇게 내면 3을 찍어야죠. 3번. 그리고 수탁을 하더라도 위탁하면 다 받느냐? 아니다. 거부가 있더라는 거죠. 야, 법을 어겼어. 불법으로 수산물 잡았어.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위생적으로 처리가 안 됐어. 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가 지금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위판장에는 공적으로 국가에서 상장된 것을 개통출하를 합니다. 개통출하 외에는 상장되지 않은 것은 또 어떻게 할 거냐? 국가가 필요할 때는 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있으니까 구칙 13조에 상장되지 아니한 수산물의 거래 허가를 합니다. 원래 위판장의 수산물 수탁을 받았으면은 산지 중도매인은 지정을 하죠. 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도 거래할 때도 예외가 있다는 거. 항상 거래할 때는 원칙과 예외가 있다. 그래서 법이 짜증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원칙을 먼저 정해놓고 예외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자, 비상장의 거래 허가 또 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끝까지 하면은 자, 법입니다. 18조 4항. 산지 중도매인 간에는 거래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또 가능하다. 이렇게 단서가 예외, 원칙, 예외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이 시험 문제에서는 잘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만 자 25페이지 18조 4을 읽고 있습니다. 산지 중도민 간에는 단합을 해가지고 너 1번 해. 1번 금액에서는 야 10만원 때려. 나는 5만원 때릴게. 원래는 얘 금액이 그 수산물이 15만원이었는데 중도매인이 산지 중도매인 간에 단합을 해가지고 야 쟤 15만원이지만 너 10만원 너 9만원 너 8만원 7만원 6만원 이렇게 이어라. 그러면 우리는 5만원을 벌었지 않냐. 이번 순서에는 A라는 중도매인이 낙찰을 받고 다음에는 B가 그렇게 해.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생산자가 원가도 못 모지고 판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산지 중도매인 간에는 거래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A가 낙찰을 받아가지고 서로 분바해 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마라. 단 가행 생산 수산물이 너무 많아요. 처리 등 해수부 영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으면은 비상장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구칙 13조로 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칙 13조 비상장 수산물 비상장 수산물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입니다.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18조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19조 빨리 좀 넘어가겠습니다. 위판장 수산물의 매매 방법 대경 결제입니다. 이거는 한 5강, 6강 할 때 좀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매매 방법은 일단 경매 입찰 정가 수입 매매 방법으로 합니다. 다만 출하자가 선치 매매, 선상 경매, 견본 경매 등 해양수산부 영에 정하는 방법을 원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위판장 계절자는 위판장에 상장된 것은 최고 가격 경매 입찰로 때려줍니다. 단 출하자가 나 원가가 10만원이니까 10만원 알로는 절대 안 돼 라고 서면으로 최저 가격 서류를 제출할 때는 10만원 이하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이 19조 2항입니다. 서면으로 해야 됩니다. 구두 말로 해가지고 전화로 야 김 경매사 나 그 원가 10만원이야. 너 10만원 이하는 절대 안 돼. 너 씻고 나중에 가서 너 술 커피도 안 사줘. 이렇게 구두로 전화로 해가지고 안 되고 서면으로 제출해야만이 최저 가격 이하로 판매하지 않습니다.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서면으로 내면은 10만원 정했으면 10만원 알로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1원도 내려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조 3항입니다. 경매 입찰의 방법은 전자식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해수부 영 시행구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손들어 거수 수지식, 기록식, 서면 입찰식 등 방법으로 한다. 그래서 해수부 영이니까 옆에 시행구칙 위판장의 매매 방법을 자세히 적어놓은 겁니다. 그러면 자세히 적으면은 1번 선취매매란, 선상매매란, 현장매매란 등 이렇게 그리고 또 2번 어디 갔어? 3번 견본경매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경매 16구 전자식 경매 입찰의 예외 출하자의 대금 결제 절차와 방법 위판장의 공시 등의 설명이 구칙에 정해져 있는 겁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니까 저도 헷갈리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지도가 흘러가는구나. 지도를 그려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20조 위판장의 공시입니다. 위판장의 개설자는 산지 위판장, 채석보 위판장은 출하자와 소비자를 위해서
근익을 위해서 거래 물량, 가격 정보, 재무 상태 등을 알려줘야 됩니다. 공시해야 됩니다. 지금은 임의 상장제를 했죠. 제가 군산 앞바다에서 고기를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군산 위판장은 마늘의 예시입니다. 단가가 1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산이 200원을 준대요. 그러면 제가 부산까지 배를 타고 배를 가든 운반을 하든 그 상태로 하는 비용, 운반비 등이 놓은다면은 그게 80원이라 칩시다. 그러면 80원 치더라도 그 군산 위판장은 100원이고 부산 위판장은 200원이라면 운반비가 80원. 그래도 20원이 남죠. 그러면은 상인 입장에서는 어부도 상인입니다. 따지보면은 생산자도 상인이잖아요. 기업이다 말입니다. 20원을 보고 부산에 갖다 열 수가 있답니다. 부산의 위판장에 위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위판장끼리도 경쟁 체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디라도 갖다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채산성, 운영비가 더 많이 받는 곳으로 간다는 겁니다. 거기 임의 상장제입니다. 그 반대말은 어무 상장제입니다. 군산 앞바다에 잡았으면 군산 위판장에 위탁을 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했답니다만 지금은 경제 민주화가 됨으로 해가지고 임의 상장제로 바뀌었습니다. 단 하나가 앞 시간에 지나갔죠. 뭡니까? 뱀장어에는 워낙 시장 교란이라든지 제가 가지성에 근무할 때 뱀장어가 낙동강 하루에서 치어, 그리고 조그만 치어가 올라오면 잡아가지고 양식을 하고 키웁니다. 근데 거기 수급이 잘 안 돼가지고도 외국의 필리핀이라든지 등에서 치어를 수입해가지고 양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교란, 가격 교란, 혼란 등이 있기 때문에 종자용 뱀장어 치어, 자푸니카 이런 게 있거든요. 그거 말고는 뱀장어는 한치 국가에서 지정하는 군산이면 군산 위판장만 납품하는 겁니다. 위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치어 같은 거는 상관없습니다. 뱀장어 어무상장제입니다. 단 그러니까 원칙은 그렇습니다. 자 볼게요. 고기를 잡았습니다. 임의상장제입니다. 어디라도 돈 되는데 갖다 주면 됩니다. 상장제입니다. 어디라도 간다. 단 뱀장어는 안 돼 이겁니다. 뱀장어는 어무상장제입니다. 그 지역에만 해라 이렇게 국가에서 합니다. 또 단 뱀장어 중에서 뱀장어 종자용 뱀장어는 임의다. 어디라도 상관없다. 임의상장제다. 원칙 예외. 결국은 어무상장제는 성어 큰 제품화되는 뱀장어만 그 지역에 위탁을 해야 됩니다. 종자용은 제가 있을 때 간세청 근무할 때 자포니카 뱀장어 치어가 들어옵니다. 치어, 유어, 성어, 자어, 유어, 성어 이렇게 나나 그렇게 나가거든요. 그러면은 조그만 거 보이지도 않습니다. 봉지에 담아서 오는데 그걸 들어오면은 일단 한 사람이 양식자가 한 사람이 자포니카 뱀장어 치어를 인천공항으로 비행기 타고 오게끔 수입을 합니다. 그러면은 수입을 하면은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뱀장어를 분산시킵니다. 왜? 전라도에 뱀장어 양식을 많이 하고 김포에서도 뱀장어 양식을 많이 하거든요. 두 군데서 수입을 했으니까 갈라가지고 최소한 36시간 그러니까 필리핀에서 비행기로 쌉니다. 싸면 한국에 도착해가지고 한국에 양식장에 도착할 때까지 최소한 36시간 지나면은 그 애 뱀장어 치어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한국까지 와가지고 수족관에 풀어야만이 봉지를 풀어야만이 뱀장어 치어가 삽니다. 그 한 마리가 쌀 때는 600원인데 비쌀 때는 300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조그만 것이. 그러니까 얼마나 시장이 고란스럽겠습니까? 가격이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뱀장어는 국가에서 많이 관리한다. 이 정도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금방 얘기한 것이 수산물 품질관리사 2차 5점짜리 기출 문제였습니다. 그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제가 말을 해서 그렇지 2차 새끼가 참 곤란한 겁니다. 자 그리고 공시 아까 말 공시했고요. 매매 방법 했고요. 그 다음에 20조 위판장에 공시했고 위판장이 평가입니다. 자 위판장을 그 시장구수 구청장이 허가를 내줬지만 소비자와 생산자의 관계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위판장을 평가도 하고 그리고 명령도 하고 검사도 합니다. 자, 그 내용들이 쭉 나올 겁니다. 공포하는 것도 개설자 산지 위판장이 잘 돌아가고 있냐, 잘 운영되고 있냐 등을 경영 평가를 2년마다 합니다. 2년. 네,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2조입니다. 위판장의 개수 보수 등 지원이고요. 그 다음에 위판장의 현대화 지원. 그 다음에 위판장 개설자는 시장구수 구청장 허가 내준 곳에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면은 서류가 잘못됐다 등 뭐 소문이 있다든지 서류에 근거가 있으면은 검사를 하고 검사했는데 잘못됐으면은 명령을 하겠죠. 이렇게 그 법 체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명령을 했는데 개기고 있어요. 그러면은 시장구청장이 허가를 내준 거 취소시킬 수 있겠죠. 취소 가능합니다. 취소하면은 물론 청문이 따르겠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 다음에 이제 그 6강 한 5강 6강 되면은 그때 들어가서 또 자세히 할 겁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계속 할 거니까. 자, 그 다음에 27조입니다. 수산물 1억제입니다. 그 유명한 수산물 1억제입니다. 27조 1억제. 1억제는 천일염은 10자리라 했고 그 외에는 13자리라고 했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암기를 좀 하시고요. 그리고 1억제는 그 생산, 유통, 소비까지 다 1억을 해야 되고요. 처음에 2019년 12월 달에 그 굴, 생굴하고 굴비가 15번호 1억제를 실시를 했습니다. 2019년 12월 달에. 그러면은 생굴과 굴비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법 체계가 그렇다는 겁니다. 생굴하고 굴비는 제가 지금 저 수산시장 가가지고도 회를 사지만 어제 아래 미팅할 때도 회를 사지만 생굴을 꼭 삽니다. 생굴은 편하게 이렇게 먹을 수 있어요. 국민들이 굉장히 잘 식생활에 도움이 되는 제품이 생굴. 굴비, 굴비도 보면은 그 영광굴비 같은 것이 굉장히 우리 그 국민한테 직결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국민 식생활에 영향이 큰다든지 판매가 많다든지 등을 1억을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 굴비와 생굴과 굴비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시범 케이스로 딱 지나가고 나서 지금은 전체 수산물에 대해서 수산물 1억제 관리를 합니다. 그럼 결국 뭡니까? 금방 말한 법 체계가 일단 수산물 1억제를 전체를 다 하기 때문에 등록을 해야겠죠. 국가에 등록하는 요건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요 등록을 해야만이 되는 대상, 그죠? 그러면 등록을 다 해라 그러니까 소규모 기업에서는 기분이 굉장히 안 좋고 또 소매하는 분이라든지 행상하는 분들은 컴퓨터도 모르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문제 또 직거래 하잖아요. 수산물유통법 47조에 직거래를 하죠.
그러니까 국가기관인 우체국을 통해서 택배를 보냅니다. 유통업체가 아닌 우체국, 국가기관을 통해서 직거래를 합니다. 그런 것까지 이력제를 하자니 너무 생산자나 소비자한테 부담이 많지 않겠냐. 특히 생산자한테 부담이 많지 않겠냐. 그리고 행상하는 그 열악한 분들까지도 이력제를 관리해라 하니까 아니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거 서류라든지 등록하기가 너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는 면제를 하겠다 라고 수산물 이력제 법체계가 수산물 이력제는 이렇더라. 그리고 생산, 유통, 소비, 수입까지 다 하더라. 그러면은 그게 등록은 어떻게 할 것인가? 유효 기간은 어떻게 할 것인가? 3년, 10년, 양식은 5년 이렇게 체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면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면제를 한다고 생각해 보니까 그 다음 문제는 뭡니까?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의 표시 대상과 면제 대상까지 우리는 연계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강의를 할 겁니다. 그러면 자 27조 이력 추적 관리 읽어보시고요. 생산, 유통, 판매하는 자 등등으로 금방 설명인 걸 다 있습니다. 시행령에는 국민 건강에 위해 소비량이 많은 것 등은 등록해야 됩니다. 그리고 면제 대상까지도 구치까지 설명이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28조 유효기간 3년, 5년, 10년 역시 구치까지도 설명되어 있고 갱신할 때는 2개월 전에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장한테 미리 알려야 한다. 알려야 한다. 제출해야 한다 하고 다른 말입니다. 알려야 한다. 그리고 휴대전화도 해가지고 알려줄 수도 있다. 국립수산물 요기간은 보통 양식은 5년으로 하는데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장이 요 기간이 끝나기 전 2개월 전에 전화나 문자, 핸드폰에 야 끝나가니까 다시 갱신해라는 등의 안내 문자를 한다. 전화, 문자 다 된다. 쉽게 말해서 국가가 국민 수산물 1억에 관계되는 생산자 또는 사업자한테 전화 같은 거 알려줍니다. 2개월 전에 2개월 남았으니까 갱신해야 됩니다. 이렇게 알려준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29조 수산물 추적관리 자료 제출 그 다음에 등록의 취소 내용이 그렇습니다. 자, 31조 그 가다가 중간에 수입수산물은 유통기록이라는 걸 하나 또 탁 갖다 해놨습니다. 수입수산물도 수입을 하면은 일단 수산물이 수입을 하잖아요. 수산물이 수입을 하면은 인천항이나 부산항에 들어옵니다. 인천공항에 들어옵니다. 일단 먹거리니까 일단 식품 검역을 합니다. 검역을 하고 나서 검역이 오케이 되면은 물론 검역을 할 때 서류검사, 간단검사, 정밀검사를 합니다. 그거는 상품성 평가에서 할 것이고 그러고 나서 관세청에서 오케이가 된 걸 넘으면 관세청에서 수입 신고를 하면은 오케이 승인을 해줍니다. 오케이, 노케이 그러니까 뭐 승인 못 해주는 게 있겠죠. 세금 내고 뭐 등을 하겠죠. 세금 안 내고 보루 상태에서 오는 것이 보세 상태라고 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진행되는 것이 그 수입 수산물 유통기록 관리를 프로세스를 하자 이런 것이 최근에 약 한 10년 되었습니다. 수입수산물 유통기록 관리를 해라. 지금 굉장히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32조 거짓 포시 등의 금지입니다. 누구든지 이력 추적 관리 또는 유통 이력 수입 수산물에 거짓으로 했으면 안 됩니다. 아니 된다. 굉장히 강한 어투죠. 아니 된다. 거짓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벌금 징역까지도 간다는 겁니다. 그런 느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3조 수사 1억 포시 수산물의 사후관리 사후관리를 잘해야겠죠. 백오더 그리고 반품 처리 위생관리 이런 거 잘해라 이겁니다. 안 하면은 짜증 나가지고 돈으로 떼오라 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34 수산물 1억 포시 수산물에 대한 시정조치 국가에서 시정조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품질위생관리 기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상강을 마치고요. 4강을 다음 시간에 35조 수산물 저온 유통 체계 등의 구축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자, 왜 끊었냐 그러면은 그 35조가 우리가 알고 있는 골드체일입니다. 저는 처음에 무식해가지고 강의할 때 콜드 COLD죠. 콜드 했거든요. 그리고 뭐 콜드 체인 기억으로 쓰더라고. 콜드 체인. 좋은 저장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음 시간 미란 겁니다. 4강으로 33페이지 35조부터는 4강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한 건 뭡니까? 산지 유통일 한번 언급을 했고요. 이 판장을 하면서 뱀장어 등을 얘기를 했고, 산지 중도민이 피한정 후계인 오케이, 산지 경매사는 파산자 오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 정도만 하시기 바랍니다. 매매 참가의 신고. 근데 우리는 산지 유통인이 지금 수산물 유통 법령에 있는 게 아니고 농수산물 유통 가격 안정법에 있더라. 이걸 한번 언급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1억 추저가 1억제와 수산물 유통 1억을 설명하고 마친 겁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임의 상장제라든지 뱀장어, 종자금 뱀장어는 또 임의 상장제가 아니고 임의 상장제고 성어인 뱀장어만 임의 의무 상장제다. 의무적으로 그 장소만 납품 위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행구치 개수부행에 따라 가지고 업무구정 22개와 운영관리계획 8개가 결국 갱매 실무에 꽂히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꽂힙니다. 그러면 업무구정 22개와 운영관리계획서 8개를 가지고 갱매 실무에 파생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산지 매매 참가인 신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탁 판매 예외 비상장 허가 등을 하면서 3단 비교 2를 마칠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3단 비교 3를 할 겁니다. 3를 하면서 이 3단 비교는 마무리를 4강에서 하겠습니다. 4강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